자, 이제 연속 확률 분포에 대한 얘기를 좀 할게요. 우리가 이 앞에 배웠던 건 이산 확률 변수라고 얘기해요. 이산이라는 건 떨어져 있는 확률 분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몇 개 1확률, 몇 개 1확률, 몇 개 1확률, 몇 개 1확률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걸 말하는 거고요. 연속이라는 건 이게 쭉 이어져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뭐 예를 들면 이런 걸 수 있죠. 우리나라 고등학교 학생, 뭐 1학년 학생의 키를 보는데 키는 171확률, 171일 확률이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서 어디까지 이어져 있죠. 170에서 171, 1 확률, 171에서 172일 확률, 뭐 이렇게 계산을 하겠죠. 그래서 그래프가 뭐 이제 이렇게 돼 있는, 그래서 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확률, 뭐 이제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할 겁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오기 전에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뭐 우선 이 얘기를 좀 할게요. 확률 밀도 함수라는 말이 나오는데, 뭐 키라고 얘기를 해볼까요? 뭐 이걸 키라고 얘기하면, 뭐 예를 들면 140이 시작이라고 합시다. 140, 뭐 고1이 140 밑에가 없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140에서 뭐 200, 뭐 200 이상도 있겠지만 확률이 뭐 이렇게 될 거예요. 그쵸? 그쵸? 그래서 뭐 가운데 어딘가쯤이 되게 많고 적을 거예요. 그때 확률을 170일 이 확률 하나를 구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여기까지 170에서 175 사이에 학생이 뭐 한 20% 있다, 30% 있다, 여기 있을 확률 자체를 구하는 거죠. 그때 이 식을 뭐 fx라고 한다면 착각하지 말아야 될 건 170일 확률이, 이 y값이 170일 확률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이 넓이를 말하는 거예요. 이 넓이가 그러면 이 전체의 넓이가 얼마가 돼야 되냐면 1이 돼야 됩니다. 그때 이 부분의 넓이가 예를 들면 0.2라면 170에서 175 사이에 있을 확률이 20%구나. 그러니까 170 이상 175 이하인 학생이 20%가 있구나 라고 대답을 하는 거죠. 됐어요? 어떤 개념인지 이해됐어요? 그때 요식을 확률 밀도 함수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 지난번에 건 뭐였었어요? 그 각각의 뭐 예를 들면 주사위로 말하면 빵번 나올 확률, 두 번 나올 확률, 세 번 나올 확률을 nc k 곱하기 p의 k제곱 q의 n-k제곱이라는 그 식이 있었죠. 그 식은 뭐라고 불렀어요? 확률 질량함수 이렇게 불렀었어요. 그러니까 용어가 그러니까 이 용어가 이 용어인지도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이 상황은 이렇게 구하고 그때는 하나 넣어서 구하고, 지금 얘는 이렇게 구한다 라는 게 조금 더 중요한 내용일 것 같아요. 그러면 뭐 이 식을 알려준다거나 뭐 이래야 되는데, 이 식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조금 다음 얘기, 아마 정규 분포 가면 다시 이 얘기를 좀 할 건데, 어찌됐던 이런 상황을 해석하는 걸 연속 확률 변수, 확률 밀도 함수라고 한다. 그때 이 확률 밀도 함수는 음수 쪽에 있을 수 없어요. 예를 들면 어떤 값이 확률이 음수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으니까. 그쵸? 그리고 이 전체 넓이가 1이어야 되고, 여기에서 여기까지의 이 넓이가 바로 그 사이에 있을 확률을 나타낸다 라는 겁니다. 이게 개념이에요, 개념. 됐습니까? 여기까지는 이해가 됐죠? 여기까지 이해가 됐죠? 이거를 여기는 무슨 적분식으로 이렇게 나타내는데, 참고로 이 적분식을 써서 계산하지 않습니다. 계산하지 않아요. 그쵸? 왜냐면 이게 지금 예를 들면 문과 과목인데 이런 fx를 적분할 수 없어서. 그쵸? 우리 그 문과에서는 적분하는 게 1차, 2차, 3차 함수밖에 적분을 못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래서 얘를 뭐 적분하거나 이런 식은 쓰지 않고, 요 식은 그냥 뭐 이런 게 있나 보다 라고 우선 넘어가셔야 돼요. 그런데 요거는 알아놔야 돼요. xfx라는 건 우리가 마치 확률 그 질량함수에서 얘 곱하기 얘를 계속 더하는 듯한 느낌이죠. 그쵸? 그 다음에 분산이라는 건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인데, 그게 여기서 유래하거든요. x 빼기 m의 제곱에서. 됐어요? 그래서
요건 분산에 관한 식이다 라는 거예요. 됐어요? 오케이. x 빼기 m의 제곱에 fx. 그래서 아까 말한 아까 그 3번식 있었죠, 3번. 그게 x 빼기 2의 제곱에 fx였었어요. 기억나시나요? 그쵸? 그게 이제 분산을 말하고자 하는 애였었어요. 그 다음에, 그래서 얘도 결국은 제평평제가 성립한다. 이 식을 잘 정리해보면, 요렇게 나와요. 근데 이제 그거 자체가 지금 중요한 건 아니고요.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얘는 무슨 뜻이냐? 어떤 확률 밀도 함수는 이 식은 어떤 식이에요? fx는 2ax 더하기 a. 직선입니다. y절편이 a이고 기울기가 2a예요. 얘는요, 이렇게 보는 게 더 좋아요. 됐어요? 얘는요, y절편이 마이너스 2분의 1이고요. 기울기가 a여서 이렇게 그어지는 거예요. 기울기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문제는 0에서 딱 2까지만 나타내고 있는 이런 함수예요. 됐습니까? 첫 번째, 이 넓이가 1이 돼야 됩니다. 그쵸? 그래야지 이 확률 밀도 함수가 의미가 있으니까. 그러면 0일 때 여기는 a고요. 2일 때 여기가 5a예요. 이 넓이가 1이려면 사다리꼴의 넓이니까 적분할 필요가 없죠. 2분의 이 길이 더하기 이 길이 높이 a가 6분의 1입니다. 됐어요? 그러면 이제 이 식이 나왔죠? 그 다음에 0에서 1까지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해달래요. 됐습니까? 네. 이 부분의 넓이는 어떻게 구할 겁니까? 그냥 구해야죠. 여기가 1이면 저기다가 1 집어넣으면 3a예요. 됐습니까? a가 6분의 1이었으니까 여기가 2분의 1이에요. 그리고 얘는 6분의 1이에요. 이제 우리 이 넓이 구할 수 있어요. 됐습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x가 0에서 1 사이일 때의 확률을 의미하는 표현이에요. 됐습니까? 네, 끝났습니다. 이거 뭐 넓이 구하는 거는 그냥 사다리꼴 넓이 구하는 거니까 끝. 됐죠? 자, 두 번째. 그리고 바로 정규 분포로 넘어가는구나. 이게 요만큼밖에 없어? 그러면 바로 정규 분포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는구나. 아하. 자, 가볼게요. 이제 정규 분포. 우리가 이제 요런 상황들을 제외하고 정규 분포라는 게 뭐냐면, 이제 우리는 정규 분포에 대해서만 연속 확률 변수에서 따지는데, 가도 돼요.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정의된 연속 확률 변수의 확률 밀도 함수가 이렇게 돼 있대요. 저도 이 식을 거의 볼 일이 없어요. 이게 예전에는 이 식을 외워가지고 쓰던 시절이 있었어요. 정말 저 학교 다닐 때. 지금은 아무 의미 없고요. 저 식이 무슨 뜻인지만 좀 해석하면 돼요. 저 식이 무슨 뜻이냐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어떤 함수예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넓이, 이 밑부분의 넓이는 얼마냐면 1이에요. 1. 중요한 건 얘는 항상 평균에 대해서 대칭적인 식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x 빼기 m의 제곱 이어서 평균에 대해서 대칭적인 식이고요. 표준 편차가 시그마인인데 거기까지도 굳이 아는 게 중요하진 않아요. 평균이 m이고 분산이 시그마 제곱인 이런 애들을 정규 분포라고 얘기하고, 우리는 이런 애를 m의
시그마 제곱 이렇게 나타낼 거예요. 그래서 얘의 성질 첫 번째 평균에 대해서 대칭이다. 넓이는 1이고요. x축을 점근선으로 해서 이때 최대값을 가진다. 이거는 이 확률의 최대값이 아니라 이 함수의 최대값을 말하는 거예요. 시그마 값이 일정할 때 m 값이 달라지면 대칭축의 위치는 바뀌지만 모양은 변하지 않는데요. 자, 무슨 말이냐면 평균이 이런 집단이 있고 평균이 조금 더 큰 집단이 있겠죠. 예를 들면 이게 키인데 어떤 지역의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평균이 이런데 평균이 조금 더 큰 집단이 있었어. 그러면 얘는 그래프가 이렇게 되겠죠. 됐어요? 또 하나, 만약에 이 흰색 집단하고요 또 다른 집단은 평균은 똑같은데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우리 이 연두색과 흰색을 구분해 봅시다. 연두색 집단과 흰색 집단은 뭐가 다른 건가요? 아이들의 평균 키는 똑같죠? 분산이 다르죠? 키로 얘기하면 흰색 집단과 연두색 집단에 대해서 얘기해 보세요. 어떻습니까? 흰색이 골고루라는 말은 어떤 뜻이에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질문할게요. 키 큰 학생이 많은 집단은 흰색입니까? 연두색입니까? 흰색이에요. 키 작은 학생이 많은 집단은 흰색이에요. 됐습니까? 맞아요. 예를 들면 이게 돈벌이라고 얘기하면 평균 금액은 이런데 빈부의 격차가 큰 데는 어디예요? 흰색이 빈부의 격차가 훨씬 더 큰 거죠. 그쵸? 우리는 이런 흰색 상황을 분산이 크다라고 얘기하죠. 분산은 흩어져 있는 정도니까. 이 초록색은 다 비슷비슷한 거예요. 키가. 큰 애도 별로 없고 작은 애도 별로 없어요. 지금 아까 골고루라고 얘기했는데 아주 조심해야 돼요. 고르다라는 표현을 쓰거든, 수학책에서. 이게 골고루랑 다르지. 키가 고른 집단은 어딥니까? 초록색이 키가 고른 집단이에요. 골고루는 마치 큰 놈도 있고 작은 놈도 있고 이게 골고루처럼 느껴지지만 그런 표현은 안 쓰고요. 고르다라는 표현은 키가 다 비슷하다라는 게 고르다예요. 그러니까 분산이 작은 게 고른 집단이에요. 오케이? 골고루라는 표현을 안 쓰니까 그거랑 오해하면 안 돼. 고르다랑 골고루는 완전 다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골고루라는 표현을 수학에서는 쓰지 않으니까. 됐어요? 네. 녹색이 키가 더 고른 집단입니다. 다 비슷하다는 뜻이에요. 됐습니까? 네.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분산이 작으면 훨씬 더 모양이 뾰족해요. 가운데 더 많이 몰려있다는 뜻이죠. 그렇죠? 학생들이 평균을 중심으로 더 많이 몰려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거기에 대한 얘기가 뭐라고 나와 있어요. 자, 분산이 커지면 곡선의 가운데 부분이 낮아지면서 이렇게 퍼져요. 분산이 작아지면 곡선의 가운데 부분이 높이가 높아지면서 폭이 좁고 분산이 작을수록 분포가 고르다라고 얘기합니다. 됐습니까? 이 고르다를 골고루로 해석해서 반대로 해석하는 학생이 있는데 아니에요. 골고루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수학에서 분포가 더 고르다라고 얘기합니다. 됐습니까? 네. 표준 정규 분포는 정규 분포를 평균을 0으로 만들고 분산을 1로 만드는 애를 표준 정규 분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확률 변수, 이때 x라고 안 쓰고요. z라고 쓰는데 확률 변수 z가 0, 1을 따를 때 확률 밀도 함수는 이렇대요. 식 외울 필요 없습니다. 됐어요? 식 외우는 거 하나도 안 중요하고요. z를 밑에 식을 외우셔야 돼요. 시그마분의 x 빼기 m이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른다. 이따가 다시 얘기를 할 거예요. 자, 이 표준 정규 분포는 분포 상태가 다른 정규 분포끼리 상대적인 비교를 따질 때 유리하다, 유용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요걸 얘기하려고 그래요. 확률 변수 b의 np를 따를 때 n이 충분히 크면 근사적으로 정규 분포를 따른다. 그래서 얘를 나중에 표준 정규화를 한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그냥 문제를 가볼게요.
자, 이제 요 얘기를 할 건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어떤 고등학교 1학년 남학생 400명의 몸무게를 따져봤더니 얘가 정규 분포래요. 평균은 60이고 표준 편차가 5래요. 됐습니까? 됐어요? 자, 이게 뭘 얘기하는지 보세요. 그림 해석하겠습니다. 얘는 평균이 60이에요. 됐어요? 도대체 이 5라는 게 뭘 의미하고 이 표현이 뭔지를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요 예를 들을게요. 요 얘기를 조금만 더 들어보세요. 이 집단하고요. 이런 집단이 있어요. 이걸 몸무게로 봐도 좋고요. 그냥 수학 성적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수학 성적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60점인 애가 제일 많아요. 얘도요. 분산이 크니까 얘는 훨씬 더 낮을 거예요. 훨씬 더. 그쵸? 그쵸? 잘하는 애도 많고 못하는 애도 많은 겁니다. 분산이 크다. 분산이 작으면 훨씬 더 뾰족하죠. 질문할게요. 여기서 65점을 맞은 애가 있어요. 여기서 67점을 맞은 애가 있어요. 누가 더 잘하냐야, 잘하냐. 그쵸? 이 성적이 더 좋은 성적일까요? 이 성적이 더 좋은 성적일까요? 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예,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얘는 65가 이쯤이 65인데 딱 여기 있어요. 됐습니까? 그쵸? 이 정도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럼 얘는 얘보다 잘하는 애가 확률이 이만큼이죠. 이 넓이만큼. 아니면 요걸 재도 돼요. 요 넓이만큼의 확률이 얼마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쪽은 0.5고 이쪽도 0.5죠. 그쵸? 얘는요. 여기가 10이거든요. 여기가 10이에요. 그럼 여기가 70이겠죠. 아니, 얘는 67이야. 얘에 관심을 갖지 마. 분산이 10이잖아요. 이 부분의 넓이와 이 부분의 넓이를 재볼 건데, 이때 이 부분의 넓이와 이 부분의 넓이가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즉, 이 분산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 Z가 P 0에서 1까지의 확률이 0.3413, 0에서 요 Z값이에요. 3413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이 Z라는 표준 정규화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 분산의 몇 배만큼 떨어져 있냐야. 표준 편차에. 표준 편차에. 얘는 시그마가 5고요. 얘는 시그마가 10인데, 그쵸? 얘는 0에서 1까지, 여기서 말하는 0은 평균을 말하는 거고 1은 분산의 몇 배라고 해석하는 겁니다. 얘가 0.3413이니까 그냥 귀찮으니까 0.34라고 쓸게요. 됐어요? 얘는 여기까지가 0.34예요. 그러면 이 확률은 얼마예요? 0.16이죠. 여기가 0.16이죠. 자, 이걸 해석해 볼게요. 이 학교에서 65점을 맞은 애는 상위 16%예요. 됐나요? 이 학교에서 70점을 맞은 애가 상위 16%인 거예요. 왜? 70점 이상일 확률이 16%니까. 0.16이니까. 그러면 여기서 67점을 맞은 애는 여기서 65점을 맞은 애보다 100분율이 더 낮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표준 점수예요. 여러분 모의고사에서 나오는 표점이 이 뜻이에요. 여러분 모의고사의 표준 점수는 가운데를 100으로 맞추고 시그마를 10으로 잡은 거예요. 그러면 표점이 110이면 잠깐만, 아니야 내가 지금 정확하게 해석하고 있는 거 맞지? 시그마 10으로 잡은 게 맞을 거야. 맞아.
표점이 110이면 1시그마만큼이니까 16%인 거예요. 표점이 120이면 2시그마 위치에 있는 거거든요. 0에서 2까지의 확률이 0.47이니까 이쪽이 0.47이면 이게 한 2%죠. 아닌데? 그 정도가 더 나오는데? 만점자가, 표준마, 시그마가 10이 아닌가? 10으로 했던 것 같은데. 맞아요. 10이에요. 10. 맞아요. 그래서 1등급이 보통은 한 130, 좀 시험이 어려우면 140 몇도 나오기는 하는데, 그건 아주 특수한 상황이고, 어쨌든 50%는 항상 100이 나오게 만들어 놓은 식이에요. 됐습니까? 그래서 얘가 여기를 중심으로 Z값은 시그마의 몇 배만큼 가 있느냐, 이걸 묻는 문제예요. 됐어요?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오케이. 그러면 예를 들면 아까 내가 67점이라고 했는데, 이 67점이 내는 표준 정규화를 시키면,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얘를 표준 정규화를 시키면 얘는 여기가 0이고요. 아까 표준 정규화 공식이 시그마분의 x 빼기 m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 내 점수에서 평균을 뺍니다. 그걸 시그마로 나눈 거예요. 자, 65점이 내는 내 점수에서 평균 점수를 뺍니다. 5죠. 그걸 시그마 5로 나눴으니 얘는 1이라는 위치에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어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애는 상위 얘보다 잘하는 애가 몇 %가 있느냐를 요 넓이를 확률로 따지는 겁니다. 근데 0에서 1까지가 0.3413이라고 했으니 34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0.16이 맞죠. 그렇게 상위 한 16% 정도 나오는 애예요. 그러면 얘는 평균이 60이니까 0이에요. 67점이 내는 x 빼기 m 7이니까 시그마분의 얘는 0.7인 거예요. 그러면 0에서 0.7까지 이 확률은 물론 표로 계산해 봐야 돼. 거기 표 나와 있어. 예, 지수로그, 상용로그 표처럼 교과서 맨 뒤에 보면 이 값에 따른 표가 짜르르르 나와 있어. 근데 우리는 어쨌든 이 구조는 0.7이니까 이쪽이 더, 아까 요 값이 더 작겠죠. 그러니까 이쪽이 더 넓겠죠. 그러니까 100분위가 더 작겠죠. 예,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네. 이런 개념이라는 걸 알아 놓으셔야 돼요. 됐어요? 그러면 이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자, 이런 정규 분포를 따르는 애가 있는데 얘가 72.5인 학생은 얼마입니까? 이걸 정규 분포 그림을 그리면 여기가 60이고 이게 72.5예요. 근데 얘를 표준 정규화를 하면 여기가 0이고 이제 이 녀석의 이 값은 Z는 시그마분의 x 빼기 m 72.5 빼기 60 이게 12.5 이게 2.5냐? 2.5죠. 2.5. 그러니까 얘는 여기가 2.5인 거예요. 그러면 0에서 2.5 값의 값이 0.5씨 4938 이면 얘는 0.5 빼기 0.4938 거의 상위 1%보다 더 그렇죠? 무게가 많은 애네. 이 구조에서. 그렇죠? 네. 지금 이 구조에선 그렇습니다. 2 9에서 3 빼면 얼마냐? 6 0 0 0.0062 거의 0.62% 아닌가? 아니야 0.062%인 거지.
그쵸? 만분의 62니까 100분의 0.6이군요. 그쵸? 0.62%. 최상위 1% 위에 있는 애다 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네. 끝. 됐죠? 네. 그러면 사실은 이 0.62를 400명한테 곱해봐. 400 곱하기 0.62 하면 얘가 몇 등인지 예측할 수 있는 거지. 이번에는 52.5 52.5에서 70까지 요 남학생은 약 몇 명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됐습니까? 얘를 표준 정규화 할 거예요. 여기를 0이라고 하면 52.5는 x 빼기 m의 시그마거든요. 52.5는 얘 빼기 얘 하면 얼마예요? 마이너스 7.5를 5로 나누면 마이너스 1.5예요. 됐어요? 70은 2예요.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까지는 0에서 1.5하고 똑같겠죠. 이게 대칭이니까. 귀찮으니까 두 자리만 쓸게요. 여기는 0.43이고요. 여기는 0.47이에요. 자, 이만큼을 더하면 확률이 나오겠죠. 그쵸? 0.9 얼마 나오겠네요. 됐어요? 근데 400명 곱하기 0.9 얼마 계산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남학생은 대략 400 곱하기 0.9 얼마 360 몇 명 뭐 이렇게 나오겠죠. 됐습니까? 네, 얘가 정규 분포를 표준 정규화해서 구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끝. 됐어요? 네, 이런 의미이다. 여기서부터가 조금씩 어려워지죠. 가볼게요. 이번에는 이투스 고등학교 2학년의 상위 8%가 1등급이래요. 수학 점수의 평균이 30점이고 표준 편차가 5의 제곱이에요. 됐어요? 그러면 여기가 30이고 시그마 1 시그마 2 시그마. 근데 8%라는 건 여기가 0.08이어야 되니까 여기가 0.42여야 되겠죠. 0.4이면 표준 정규화한 값으로 이걸 그냥 같이 쓸게요. 여기가 1.4가 돼야 돼요. 됐습니까? 참고로 여기가 0일 때. 이 1.4가 무슨 뜻이라고요? 얘의 1.4배라는 뜻이어야 돼요. 이 시그마에. 그러니까 사실 이거를 Z값은 시그마분의 x 빼기 m 이 공식을 계속 이용해도 되는데 그 의미를 해석하면 결국 이건 5 곱하기 1.4니까 4, 5, 2, 7 37점이라는 거예요. 여기다 집어넣어도 돼요. 1.4는 5분의 x 빼기 30 이러면 얘 곱하기 얘를 30에다가 더한 거죠. 그래서 1등급을 받은 최저 점수는 37점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됐어요? 정규분포 그릴 수 있어야 되고 정규분포를 표준정규화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됐어요? 표준정규화하는 공식은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해석해낼 수 있어야 돼요. 끝이에요. 끝. 됐죠? 네, 조금만 더 가볼게요. 어, 1차 등록 비율은 75%. 합격자 중에서 임의로 192명을 뽑아서 1차 등록 여부를 조사했을 때, 자, 얘는, 자, 1차 등록, 얘는 정규 분포로 NP, 이런 뜻이에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190
정시모집 합격자의 1차 등록비율, 그러니까는 어쨌든 192명을 조사했는데 등록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등록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등록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등록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를 물어보면 75% 비율로 등록을 한다라는 소리예요. 이걸 독립시행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너 가방 좀, 네 거지? 너 그거 빼고 거기 앉아. 됐어요? 그러면 얘가 잠깐만요. 미안해요. 큰일 날 뻔했나? 큰일 날 뻔했네. 오이씨. B의 NP였죠. B의 NP. 이게 뭐예요? 독립시행이에요. 하나가 똑같이. 즉 얘는 B의 192의 4분의 3 이렇게 됩니다. 얘의 평균은 얼마예요? 평균. 얘 곱하기 얘죠. 192 곱하기 4분의 3 4 16 8에 32 3 8에 24 144 분산이 어떻게 되냐면 MPQ 됐어요? 이게 36인가요? 됐어요? 즉 이 말은 얘를 정규 분포화하면 144의 6의 제곱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뜻이에요. 잠깐만, 너 여기 잠깐만 있어. 거기 앉아 있어도 돼. 잠깐만 앉아 있어. 내가 이것만 끝내고 자리 만들어 줄게. 자, 얘는요. (144명이) 평균적으로 등록을 한대요. 그러면 예를 들면 150명이 등록할 확률, 170명이 등록할 확률, 110명이 등록할 확률이 다 다르겠죠. 그렇죠? 지금 뭐라고요? 132명 이상이 등록할 확률은 이만큼인 거예요. 그래서 얘를 표준 정기화하면 평균적으로 144명이 등록하거든요. 144명이 등록하거든요. 얘는요. 얘의 표준 정기화 값은 시그마분의 x. x라는 건 이 점수예요. x 빼기 m. 마이너스 12. 이 마이너스 2예요. 0에서 2까지가 0.4771이래요. 됐습니까? 네. 얘랑 0.5를 더해야 되죠. 즉, 얘 이상이 등록할 확률은 0.977이 한 97.72% 정도 된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이 문제의 첫 구조가 이항 분포라는 걸 좀 이해해야 되고, 얘를 정규 분포화 할 때 NP, NPQ라는 공식을 이용해서 정규 분포화 하는 겁니다. 됐어요? 여기까지? 네. 마지막. 요거 하나만 하면 끝나요. 이번에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어떤 제품이 정규 분포를 따른대요. 평균이 200이고요. 20의 제곱. 이 공장에서 240 이상인 제품을 분량으로 판정한대요. 자, 그러면 보세요. 이게 분량이거든요. 그러면 이 회사에서 불량품이 나올 확률을 먼저 계산해야 됩니다. 표준 정규화하면 이거 2시그마죠. 그죠? 시그마의 2배니까요. 얘가 0.48이래요. 이렇게 두 자리로 주면 계산하기가 좀 편하죠. 얘는 0.02예요. 됐어요? 즉 불량이 나올 확률은 50분의 1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뭘 하냐면 100개를 추출하는데, 이 중에 100개를 추출하는데, 됐어요? 자,
첫 번째 한 개 뽑았어. 얘가 불량일 확률 50분의 1. 얘가 불량일 확률 50분의 1. 내가 뭘 하고 있는 거야? 아, 100개가 아니라 10,000개구나. 이걸 10,000번 하는 거야. 얘는 불량품이 나올 확률이고요. 이제 얘는 B의 N, P. 이걸 할 거예요. 그러면 이때 정규 분포는, 자, 이건 나 지금 뭘 세는 거죠? 불량품이 몇 개인가 하는 불량품의 개수에 관한 정규 분포예요. 지금 이거는요. 지금 아까 여기는 뭐였었어요? 이게 비누라고 하면 비누의 무게를 지금 정규 분포한 거잖아요. 얘는 불량품의 개수에 관한 정규 분포입니다. 평균적으로 불량품은 평균 얘 곱하기 얘. 그렇죠? 이거 얼마예요? 200개? 200개? 평균적으로 200개 나오고, 이거 완전 다른 의미예요. 이거는 아까 그람이었고, 이거는 200개가 나오고, 분산은 NPQ 72, 이게 14의 제곱 이렇게 나옵니다. 분산이요. 무슨 말이냐? 평균적으로 10,000개를 생산하면 얘네가 평균적으로 200개쯤이 나오고요. 221개 이상 분량이 나올 확률을 계산하라는 뜻이에요. 얘를 표준 정규화하면 여기가 0이고 이건 14의 1.5배죠. 여기가 1.5예요. 그러면 여기가 0.43이죠. 여기는 0.07이죠. 네, 7%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아무런 계산이 들어가고 있지 않죠. 여기에서 어떤 계산도 들어가지 않아요. 근데 의미를 좀 정확하게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됐습니까? 네, 여기까지 한번 해보세요. 네.